마오쩌둥의 손자 마오싱이는 지난 3월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마오자러는 관리나 사업을 한 사람도 없다. 그는 마오쩌둥이 청렴을 제창했다. 마오쩌둥 시대에는 부정부패가 거의 없었다. 마오싱이의 발언은 자신의 청렴을 고백하기 위한 것이며 현재 중국 공산당 태자당 권세를 비꼬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해독장애가 있는 마오싱이도 자신이 최연소 소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할아버지의 후광을 힘입어 된 것이라고 인정했다. 당시 그들은 당연히 그의 전체 공공풀 계획 경제 때문에 당신이 공무원이 누리는 그 후한 물질적 대우는 화폐의 형태로 나타나지 공무원들의 물질적 대우는 화폐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각자의 개인적인 재산의 영입, 명예로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재산의 축적과 부정부패는 어려웠다. 그래서 그가 이런 방식으로 지금 우리 시공간에 관입하는 이런 금전의 부패의 방식은 그때는 매우 드물다. 그는 그 당시의 부패는 정치적으로 더 많이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마오쩌둥이 그의 젊은 조카인 마오 위안싱을 선양군구의 정치위원으로 배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오 시대의 대규모 금전 부정부패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마도 그 시대가 너무 짧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 뒤에 문화대혁명과 그 후의 개혁개방이 나타났다. 사실 태자당의 장사의 원천은 중국 공산당 제2의 지도자 덩샤오핑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8년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을 추진하여 일부 사람들이 먼저 집을 차지하는 것을 허용하였고 80년대 내내 덩씨 자녀를 위시한 고위 간부 자제들이 잇따라 바다에 나가 장사를 하였다. 태자당의 주요 수단은 가격 이원화 제도를 이용하여 자동차 강제 등과 같은 부족한 물자를 사고 되파는 것이었다. 덩씨 자녀는 덩푸팡을 우두머리로 사업을 하고 있다. 덩팡은 문화대혁명 기간에 비참한 상황을 겪어 고위험의 마비를 초래하였고 오랫동안 중국재련의 주석을 맡았다. 1984년 9월 중국장애인 복지기금회가 600만 위안을 투자하고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500만 달러 외환 한도를 지출했다. 등포 측은 강화회사의 설립을 주도하며 수출 임무역을 경영한다. 1987년 6월 그들은 대강화 직사를 설립하여 면세 대우를 받아 회사 자본금을 2억 위안으로 등록했다. 국가가 수입을 금지하는 물자를 등부 측은 수출할 방법이 있다고 한다. All of that generator, that generation of children, 그 세대의 모든 자녀들이 재계에 관여하고 있다. 천인가족, 예가족, 당신이 말한 2세대 지도자 가족의 모든 자녀들은 모두 막대한 상업적 이익을 가지고 있어 그들을 상당히 부유하게 한다. 그러나 내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순수한 부패와 친족 관계를 여기서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1986년 전 중국 공산당 총석이 후야오방이 공산당 지도자 자녀의 특권을 제한하기 위해 싸웠지만 많은 공산당 내 원로들이 후야오방의 대담한 행동에 대해 말했다. 가넷은 내가 도와주려는 한 자녀가 그녀에게 후야오방이 태자당의 부패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1987년에 그가 정치적으로 패배당한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은 1989년 텐먼 사건의 주요 원인은 민주주의 요구가 아니라 반부패와 반감의 등부방이 주요 목표 중 하나라는 것을 잊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오쯔양의 아들도 그 당시 반부패 목표 중 하나였다. 자오의 아들은 복권 가게와 자동차를 거꾸로 샀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후 특히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연설 이후 중국은 시장 경제 시기에 접어들면서 고위 간부 자제들이 독점 영역에 진출할 수 있는 문을 열었다. 시장 경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민영화되었는데 당신 정부는 어떻습니까? 당신은 많은 자원을 손에 쥐고 있다면 당신은 아주 편리하게 이 기회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소위 부패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럼 때때로 당신의 관원은 이 고수는 관원 혼자서 패할 수 없고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는 항상 이 상인과 결합해야 한다. 그럼 이 어중공의 이 관원에서 가정의 보편적인 이른바 일가양제는 어떤 사람이 관문을 맡고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는 것을 추가한다. 왜냐하면 모두 관직이기 때문에 그가 돈을 차지하는 것도 그리 쉽지 않다. 그 돈은 장사를 하는 것이고 저기는 있고 저기는 또 이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는 모두 2번이나 추가했다. 90년대 초반 이후 중국의 부의 보물은 주로 부동산, 광물, 에너지, 금융 및 정부가 프랜차이즈 경영권을 발급해야 하는 독점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현재 이러한 분야는 모두 붉은 가죽이 독점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전형적인 것은 장점인 가문의 통신업계, 리펑 가문의 전력업계, 덩샤오핑 가문의 부동산 일부 금속, 심지어 무기업계에 대한 독점이 있다.
주영기 전 총리의 자녀들도 예외는 아니다. 주영기의 아들 주은래는 1998년 중국 최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중국국제금융공사에 입사했다. 지난 10년 동안 이 회사의 회장이었다. 3세대 지도자 가운데 정칭홍 전 국가부주석의 아들 정웨이의 재산이 호주 시드니에서 3200만 달러 규모의 성을 구입해 드러났다. 이 집은 호주 부동산 거래 사상 세 번째로 비싼 저택이라고 한다. 하지만 모두가 모르는 것은 정웨이는 중국 석유계의 거물이었고 그의 경제 활동은 중국 경제의 모든 분야에 관련되어 있다. 뉴욕타임스의 최근 기사는 중국 공산당 4세대 지도자 원자바오를 바람에 불러일으켰다. 왕가는 원자바오의 어머니, 아내, 자녀, 기타 친척들이 재임 기간 동안 27억 달러가 넘는 재산을 쌓았다라고 보도했다. 그들의 투자 설계 은행, 보석기업 도가저텔레콤과 세계 최대 금융기업 중 하나인 핑안보험의 지배권을 소유하고 있다. 원자바오 가문은 변호사를 통해 이 재산의 존재를 부인했다. 심지어 중국 외교부도 이러한 보도는 먹칠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나 원자바오의 아들 원인총은 아시아 최대 위성 운영회사인 중국 위성통신 그룹 회사의 회장이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통계에 따르면 4세대 지도 집단 중 9대 상무위원의 아이들은 모두 재계에서 활약하고 있다. 후진타오 중국 총서기의 아들 후하이퍼는 중국 공항 항구와 지하철 안전 스캐너를 독점하는 국영회사를 이끌었고 후진타오의 사위 마오다오리는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중 하나인 시나닷컴의 최고 경영자를 지냈다. 우방궈 전국인민대표대회위원장의 사위인 펑사 오동은 중국 광핵산업투자기금 총재로 먼저 취임했다. 100억 위안이 넘는 자산을 관장하고 있다. 리창춘 정치국 상무위원의 아들 리후이디는 차이나모바일 부총재이다. 자칭린 통일전선부장은 부패 혐의의 대상이었던 아내 자쟁워와 사위는 이미 해외로 이주했다고 한다. 저우융캉 정법위원회 서기와 아내 저우비는 중국 석유의 막대한 재산을 장악하고 있다. 류인산 중국 선전부 부장의 아들 류러페이는 중신산업기금 회장이자 행정총재이다. 사실 중국 관영 매체는 2010년 홍색 가문이 이미 중국 부호의 주체가 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면서 이 현상이 사실상 불공평하다고 직시했다. 정치국 상무위원의 모든 아이들이 비즈니스계에 들어가 엄청난 부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과 함께하면 궁극적인 안전과 보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신은 부의 절반을 나누지만 당신은 서류를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용감하게 이렇게 많은 부를 삼킬 수 없습니다. 그들은 10억 달러의 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2세대 후야오방부터 현재까지 중국 중앙과 국무원에 이르기까지 간부의 자녀와 배우자의 장사를 금지하는 문건이 있지만 모두 유명무실하다. 하이레벨 커럽션 among 고위 지도자, 가족 구성원의 부패는 절대 통제할 수 없다. 누구도 자신의 자녀를 통제할 능력이 없다. 다른 사람의 자녀는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은 현재 중국 사회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힘 중 하나이다. In China Today.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공산당이 처음 30년 동안 혁명의 이름으로 모든 민간인을 폭력으로 소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자산은 소위 전체 인민과의 공유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개혁의 이름으로 전체 인민의 공공재산을 소수 관리들 자신의 자산으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두 가지 나쁜 일을 모두 끝냈다면 그렇다면 괜찮아. 고정 중에서 누가 너와 경쟁하겠니? 중국 공산당 18차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 공산당 5세대 지도자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진핑과 리커창 가문의 재산도 폭로됐다. 왕성통신은 지난 7월 시진핑 가문의 재산은 억대 이상이지만 주로 그의 누나 매부, 동생이 소유한 상업적 이익은 광업, 부동산, 휴대전화 장비 등으로 확대됐다고 보도했다. 리커창 역시 지리 때문에 리커밍은 중국 담배 전매국에 근무해 친족 관계를 지목했다. 그러나 이 보도들은 시진핑이나 리커창 자신의 작은 가족이 어떤 인재의 행위에 연루되었다는 어떤 자료도 없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VOA 위성TV 스야오 쉬춘기 워싱턴을 위해 보도했다.